안녕하십니까, 키만큼 잡화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식사하는 모습으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두 리오가 그렇게 위험하다 겁을 주시기도 했고, 리오의 에어비앤비는 또 번화가가 아닌 조금씩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위험하고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호텔 중에서 안전한 지역의 그나마 저렴한 곳을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더라고요. 에어컨도 좋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온수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조식이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라서 느긋하게 브런치급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스크램블드 에그와 파운드 케이크, 토스트와 2종류의 치즈, 햄, 각종 음료와 과일들까지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엘리베이터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저 밖에 문이 하나가 저렇게 있는데, 다행히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기 전에는 안 열리게 잠기더라고요. 저 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 뻥 뚫린 도로랑 문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 엘리베이터 문은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짠 하면 이 문이 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저 이런 구조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얼 하는 날이냐? 여러분은 리오데자네이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해변, 예수상, 비치발리볼, 화려한 밤문화, 모두 정말 아름답고 멋진 것들이죠. 그렇다면 파벨라는 어떨까요? 지구상 최대의 빈민가, 엄청난 빈부격차의 예시, 종종 총격전도 일어나는 마피아들의 은둔지. 한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뭔가 가면 안 되는 악명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았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파벨라 출신 가이드분과 함께요. 저는 겁도 많고 이번 여행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투어를 마치고도 생각했지만 이곳은 절대 혼자 올 곳이 아니었습니다. 첫인상은 마치 우리나라에도 있을 법한 달동네 느낌이었어요. 가파른 경사와 촘촘하고 허름한 건물, 거미줄같이 엉킨 전선들의 모습들이 아주 새롭지는 않았거든요. 좀 새로웠던 사실은 이곳은 택시가 다니지 않아서 특정 색깔의 조끼를 입고 오토바이를 몰고 계신 분들을 불러 세워서 파벨라 어디든 갈 수 있는 택시로 활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된 오토바이부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차로 다니기엔 너무 가파르면서 길도 좁고 구불구불한 코너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내에서부터 버스를 타고 도착한 파벨라의 초입이에요. 점점 높이 깊숙이 들어갈수록 파벨라의 모습을 더욱 가까이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을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아휴, 벌써부터 계단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군요. 조금 올라가 보니까 색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카메라를 조금 더 높여서 오밀조밀하게 밀집된 파벨라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죠. 짜잔! 그래서 파벨라의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와 봤습니다.
정말 경이로울 만큼 많은 집들이 보이죠? 여러분은 여기 몇 분이나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참고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파벨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10,000명? 50,000명? 아니에요. 무려 20만 명이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층수를 올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점점 집을 늘려나가며 가족끼리 뭉쳐 사는 구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설계로 증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때때로는 무너져 버리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건물의 2층이 1층 내부로 폭삭 무너진 폐가를 보고 있자니 여기 살고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지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머무는 코파카바나 해변 등 해안가에는 높은 건물과 으리으리한 호텔 등 고급 식당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곳은 거의 노점처럼 차려진 간이식당, 시장, 할인마트와 단 3개의 학교가 전부라서 빈부격차가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4해알, 딱 1,000원짜리 초콜릿을 먹고 있습니다. 안에는 패션노르츠 기반의 크림이 든 초콜릿을 골랐어요. 새콤한 과일은 정말 포기 못하죠. 직접 만드신 것을 쿠킹오일에 포장해서 판매하시던데 기대 이상으로 정말 맛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냠냠. 앞에 계신 분들도 저와 같이 구매했는데 진짜 맛있다고 만족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이제 파벨라 골목골목 구석구석을 누벼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파른 계단과 동물의 배설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생각보다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골목이 이렇게 워낙 좁다 보니까 대낮인데도 마치 해질녘처럼 어두컴컴하더라고요. 이렇게 골목을 다니다 보면 어린아이들도 많이 보이는데 인종에 대한 편견 없이 해맑게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곳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아이들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 이렇게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에 몇몇 곳에서는 비어있는 마약통을 내둥들고 경찰이 진입하면 저격하기 위한 스나이퍼가 대기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처음으로 눈을 뜨고 평생 이곳을 벗어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쩌면 더 넓은 세상과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파벨라를 돌아다니며 보면 가이드분께서 주의를 주시는 지역이 종종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촬영이 허가되지 않으며 카메라를 숨겨야 하는 지역이죠. 마피아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했다가는 진짜 총을 맞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역들이에요. 파벨라 출신 가이드분의 말에 따르면 이런 지역은 1% 뿐이라고 하시는데 확신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 투어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리오에 와서 주요 관광지만 둘러보는 것은 리오를 반만 보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화려함 뒤에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 20만 명의 삶이 있었습니다. 안녕 여러분, 키만큼 자파점이에요. 오늘은 어디를 갔다 왔냐 하면 힌트 하나 드릴까요? 짠! 어때요? 멋있죠? 오늘은 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그 마피아들, 마약상들 계시고 총격전도 일어나고 한다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 그 파벨라 빈민가 투어를 다녀왔어요. 근데 가이드분께서 영어를 배우신 파벨라 출신 분이라 그렇게 위험한 걸 못 느꼈어요. 어느 곳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다 알고 계시고
어느 지역에서는 촬영을 하면 안 되는지, 동영상 촬영, 뭐 핸드폰 카메라 사진도 마찬가지로 촬영하면 안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아예 가방에 숨겨야 되는 것들도 알려주시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진짜 위험한 길거리에 마약 병들이 뒹구는 곳을 갔다 오고, 또 경찰이 오는지 지켜보면서 스나이퍼 분이 항상 대기하고 계신 장소도 모두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진짜 위험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투어들이 잘 돼 있고, 또 그런 투어객들을 상대로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거 파는 곳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쩌면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사람도 정말 많이 살고, 어쩌면 본인들이 원해서 그곳에 머물게 된 게 아닐 텐데 조금 소외받고 외면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 파벨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그곳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화가분의 그림을 발견했는데 차마 구매를 못했어요. 가격도 물어보지를 못했고, 물론 언어도 안 통하지만 그 가이드북 막 쫓아다니기 바빠가지고 살짝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 리우데자네이루 숙소 돌아오는 해변에 쫙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그림 같은 기념품을 파는 곳이 있는지를 굉장히 눈여겨봤어요. 그래서 발견한 곳이 여기였어요. 이 그림을 구매를 해왔는데, 아래쪽이 파벨라고 위쪽이 이제 내일 갈 케이블카와 저 예수상이 그려져 있죠. 제가 봤던 그림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그나마 비슷하고 또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가격은 현금으로 할 때 80헤알, 카드로 할 때 90헤알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에서 24,000원 사이예요. 솔직히 그렇게 비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신 분의 그 자존심, 그 작가분으로서 또 자존심 같은 것도 있을 거니까 굳이 흥정을 하거나 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물가가 좀 저렴한 나라에 왔다 하면은 너무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막 최저 금액으로 깎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좀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바로 부르시는 대로 구매를 해왔고, 오늘은 그렇게 투어를 마쳤고, 내일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정말 유명한 관광 명소 6곳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벨라도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고, 아무런 일도 없었고, 뭐 돈 안 맞은 것도 없고, 다 안전했어요. 리오데자네이루 길거리도 5시쯤 조금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돌아다녔는데 모르겠어요. 노숙자분들이 몇 분 있긴 하신데 이곳 자체가 코파카바나가 위험하지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한국에서 듣기만 하는 거랑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벨라도 정말 무슨 들어가기만 하면 총 맞아서 죽을 것 같은 지역이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앞에 영상 좀 보시니까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진짜 그 안전만 중요시하고 겁을 조금만 가지시고 뭐든지 좀 잘 숨겨가지고 이렇게 드러내놓고 화려하게 막 이렇게 아짝아짝 눈에 띄게 다니지만 않으면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만캄 잡화점이었습니다. 뿅!